건강운동관리사 따면 뭔가 달라질 것 같나요? 저는 체육학위 취득 전문가로 매년 수백 명의 취업 준비생을 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격증 잘못 알고 오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현직자 증언부터 실제 채용 공고까지 제가 직접 다 뒤져봤어요. 따기 전에 이것만큼은 알고 결정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진짜 현실. 시험은 어려운데 자리가 없습니다. 일단 이 자격증이 어떤 건지부터 짚고 갈게요. 건강운동관리사는 국내 체육 관련 국가 자격증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입니다. 필기, 실기, 구술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200시간의 연수과정까지 이수해야 취득이 가능한데요. 필기시험 과목만 8개입니다. 건강체력평가, 기능해부학, 운동역학, 경태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운동상해, 운동생리학, 운동처방론 전공자 기준으로도 평균 6개월에서 1년을 준비해야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필기 합격률이 2020년 15.75%, 21년 23%, 22년 18%, 평균 내면 약 20% 안팎입니다. 5명 중 4명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자격증인데 실제 채용 공고를 검색해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지역 체육센터 한 명 모집, 국민체력 100 사업 단기직, 보건소 계약, 네이버 사람인 자코리아 어디를 뒤져봐도 건강운동관리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공고가 손에 꼽힐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법적 선임 기준이 의무 또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관들이 이 자격증 가진 사람을 굳이 채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증의 높은 난이도에 비해 실제 현장 수요는 아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자리가 있어도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있는 자리라도 들어가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채용 공고를 직접 뜯어봤습니다. 체력인증센터 채용 공고 기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요구, 고용 형태, 기간제 계약, 스포츠산업연구소 채용 공고, 건강운동관리사 우대, 고용 형태 계약.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나온 공고는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임기제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계약직이에요. 체육진흥공단, 건강보험공단처럼 정규직 채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체육진흥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리가 극소수인데다가 건강보험공단 건강직은 무기계약직입니다. 현직자들의 얘기는 더 직접적인데요. 실제 종사자가 남긴 글을 보면 취업처 전부 계약직 형태의 박봉이다. 월 300만 원대 고정으로 보면 된다. 연봉 인상 같은 건 없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취업처와 급여 수준이 거의 똑같다. 국내 체육계 최고 난이도 자격증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월 300만 원짜리 계약직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업계에서 알아줘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업계에서는 알아준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업계 안에서 건강운동관리사는 국가 자격증 중 1위입니다. 현직자들도 이 자격증 하나는 신뢰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인은 이 자격증을 모릅니다. 의사나 물리치료사들 중에서도 건강운동관리사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 치료사들은 아예 무시하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이름 대봤자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이냐고 되묻는 게 가장 많이 돌아오는 반응이에요. 두 번째, 인정이 취업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업계에서 알아주는 것과 그게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 현직자의 말에 따르면 활용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면접 때 어필하긴 좋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격증은 업계 안에서는 최고 스펙으로 인정받지만 그 인정이 안정적인 일자리나 높은 급여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따는 이유?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왜 따는 거야?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격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격증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기대가 잘못된 거라고. 건강운동관리사가 가진 진짜 가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업계 최고 스펙. 최근 체육업계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2026년 1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무자격 트레이너 강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최근 4년간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1만 5천 건을 넘을 만큼 무자격 트레이너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죠. 법이 강화될수록 국가 자격증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미 선수 트레이닝 계열에서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카타 같은 민간 자격증만 있어도 선수 트레이닝 쪽으로 갈 수 있었어요. 무자격 트레이너 논란 이후로 물리치료사나 건강운동관리사가 사실상 필수 자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국가사업 입찰이나 기관 채용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나죠. 같은 조건이면 국가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는 구조거든요. 브랜딩 기반으로 활용.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하나로 뭔가 되겠지 기대하면 당연히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걸 커리어 설계의 출발점으로 쓰면 얘기가 달라져요. 실제로 현직자들 중에서 잘 되는 케이스를 보면 패턴이 비슷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를 따고 박사 학위를 더하고 관련 자격을 쌓아서 트레이닝 계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교육을 하거나 본인만의 전문성으로 개인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현직자에 따르면 건운사를 딸 정도의 사람들은 공부와 전문성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논문을 찾아보고 지식을 확인하고 쌓아나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은 그 자체로 취업 보증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신뢰 자산이 되고 그 신뢰 위에 커리어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쓸 때 진짜 가치가 나옵니다. 비전공자이거나 보졸이라면 건강운동관리사 취득하기 위해 먼저 응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체육학위가 응시 자격 요건인데요. 체육학위 100%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취득하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